안녕하세요. 부천 마음으로 만드는 머리 소년 뉴라 원장입니다. 미용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실. 오늘은 미용실에 찾아오시는 고객님 중에 남자 손님이 좋을까, 여자 손님이 좋을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은 매출을 많이 올려주는 손님이 좋겠죠. 그러나 오늘 주제는 헤어 디자이너 입장에서 본, 즉 하기 쉬운 머리. 남자 여자를 떠나서 하기 쉬운 머리. 물론 기술적 관점, 노동적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순수하게 노동적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반적 노동시장 문화는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요금이 상승합니다. 어쩌면 미용은 여성 디자이너들이 남성 디자이너들보다 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체력적 노동, 정신적 노동이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밖에서 미용을 보면은 화려하고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일처럼 보이기도 하나 봅니다. 그러나 직접 이 미용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출근 시간은 있지만 퇴근 시간이 없었던 때이죠. 아마 이때는 최저급의 상승이나 노동 문화가 인정을 받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든 일을 했었던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저급여의 상승과 노동 문화가 바뀌었죠. 노동을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당 급여부터 시작해서 휴게 시간, 그 다음에 점심시간, 이런 것들이 분리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일하기 좀 편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천 소년의 경우에 남자 볼륨 매직과 여자 볼륨 매직의 시간이 약 한 두세 시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남자의 경우는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고요. 여자 볼륨 매직일 경우에 어깨 미디움 길이를 기본으로 했을 때 3시간 반에서 길게는 6시간 이상 차이가 나고, 손상이라든가 어떤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의 요금이 적용이 될 수가 있죠. 요금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남성하고 여성분의. 어떤 손님이 좋을까요?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시간이 적고 위험성이 적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디자인 작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요즘에는 점점 남성 전문 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남성 전문 샵 또는 바버샵, 가격대를 보면 상당히 커트지만은 높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만의 어떤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 비교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미용은 여자 머리 아니겠습니까? 즉 여자 머리를 못하면 미용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자 머리가 미용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즉 대가와 그 대접을 받을 때 이야기겠죠. 대부분의 주택가 안쪽에서 보면은 여성 고객님들 비율을 많이 있고 위험성이 있는 시술을 많이 합니다. 염색이라든가 금속성 염색 때문에 녹은 손상 머리에 펌어를 하면서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또는 그 시술의 어떤 완성도가 기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특수한 상황에 그 시술적 대가를 갖다 받지 못하는 경우,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저 역시 미용 일을 30년 넘게 해오면서 처음 한 20년 정도는 여자 고객이 한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10년 전부터 남성 고객이 천천히 증가를 하는데 약 지금에 보면 한 70% 이상이 남성 고객님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일부러 여자 고객을 멀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천천히 바뀌게 된 것은 그 이야기 과정에서 좀 표현됐지만은 시술의 어떤 노동적 관점에서 편한 부분이 있었고, 마무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관계 때문에 남성 고객님들이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이 미용은 박리담회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당으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 저가 매장에서 일하는 이 헤어 디자이너들을 본다면은 그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즉 체력과 맞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한 20대, 30대, 20대, 30대의 젊은 사람의 체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40대, 50대가 되면은 점점 체력적으로 한계에 몰리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미용을 오래 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점점 수명이 짧아지는 이유, 내가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오래 할 수 없게 된다면은 그거는 시간 대비 과도하게 체력적으로 몰입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에 한 3, 40명 정도를 소화해내야만 하는 헤어 디자이너는 하루 평균 매출을 얼마나 올려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가라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영자로 이동하지 않으면은 당신의 체력으로 미용 일을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적 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몇 명 정도의 손님을 해야 체력적으로 관리를 하며 즐거운 미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하루 8시간 근무라고 이제 가정을 할 때 시간 대비 커트 포함해서 7명에서 8명 사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체력 관리를 더욱 잘 해야 한다는 결과가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한 운동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자 머리가 더 쉽다는 얼추 계산이 나오죠. 여기서 쉽다는 것은 기술적 관점이 쉬운 게 아니고 노동적 관점에서 볼 때입니다. 그렇다면 남자 머리 고객님이 노동적 관점으로 볼 때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 디자인 측면으로 봐도 여성 머리보다 남성 머리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건 제 경우입니다. 또 여성 머리일 경우에도 긴 머리라든가 볼륨 매직 남성 머리보다 쉬운 경우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성 머리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상대적으로 여자 머리보다 크림률이 적습니다. 여성 머리일 경우에는 염색이라든가 퍼머 또 여러 가지 어떤 머리가 길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2년이나 3년 이상 기른 머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펌이라든가 염색으로 인해서 모발이 많이 손상돼 있을 경우도 있고요. 그 손상된 모발을 컬을 걸거나 매직을 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화학적 시술에서 문제가 남성들보다 많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회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남성분들은 평균 30일에서 45일 사이에 방문하는 분들이 많고요. 여성분들 커트 재방문을 보면은 이게 좀 심하면은 1년이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365일이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보니까 예약제로 했을 경우에도 하루에서 4명에서 7명 정도는 커트 포함해서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비율로 해도 숫자가 좀 적어지겠죠. 자, 그래서 일전 고객을 하루에 소화해낼 때 충분한 체력적 한계가 개인적 체력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은 소화해낼 수 있는 고객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2000년도 중반에 선풍을 일으켰던 남성 커트 전문점이 생각나네요. 캐치플레이는 싸고 잘 자르고 했습니다. 싸게 빠르게 잘 자르고 했는데 가격을 대폭 낮추고 이 셀프로 샴푸를 하게 만듦으로써 노동 환경을 최소화시켰고 이로 인해서 회전이 굉장히 빠른 것을 자랑했죠. 여기서 잘 보면은 커트 가격, 즉 기술적 가격을 배제한 상태. 커트 가격이 5,000원인데 샴푸는 셀프로 합니다. 그 샴푸에는
시간이라든가 노동, 기술 뭐 다 들어가지만은 그건 손님이 직접 하게 함으로써 그쪽은 잘라냈고요. 반대로 커트는 기술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거. 이거는 우리 같은 헤어 디자이너, 기술자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이 아니고요. 사업가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일 거예요. 노동력을 최단시간, 짧은 시간 안에 한 사람의 커트를 5분에서 10분 사이에 칠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한 상태에서 하루에 얼마나 받느냐.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아요. 내 몸을 혹사시켜서 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미용실에서는 이 샴푸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샴푸 후에 미안해서 그 요금을 제대로 이 서비스 얘기를 하지 못하고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샴푸 요금 받는 것을 미안해하는 것이죠. 뭐 남자는 그렇다 치고 여성 머리 샴푸 추가는 뭐 2,000원. 그러니까 샴푸 가격 측정 자체가 이분들한테 굉장히 손님한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렵게 배우고 힘든 과정을 지나서 당신의 노력적이나 기술적인 어떤 요금을 제대로 받는 위 선배로부터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눈으로 봤다면은 절대 이런 요금이 나올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 한국 그 미용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허용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미용을 배우시는 젊은 미용인들의 어떤 관념은 젊은 미용인들의 관념이라는 거는 10대나 20대 때부터 미용을 시작해가지고 20대 후반 정도 중견 미용인으로 성장한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30대, 40대, 50대 중간에 투입한 분들은 그 기술을 익히는 과정도 그렇고 미용을 인지하는 그 과정이 어렸을 때 했던 분들보다는 조금 부족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 이런 헤어 디자이너에 의해서 지금 한국 미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과감하게 쉬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노동의 요금,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가세하고 기술 요금에 대한 별도로 추가해서 받는 이런 일들,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쉽지 않지만은 우리 주변에 선후배들, 특히 후배 미용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요금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다루는 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남자 머리의 장점은 이제 정교한 시술과 그 다음에 적당한 노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여자 머리 고객보다 남자 머리 고객님을 모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은 이 노동적 관점에서 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용인들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미용인들이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한국 미용은 내가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는 것과 그 다음에 합리적인 요금, 합리적인 요금을 바탕으로 한 제대로 된 미용 시장의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대접을 받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헤어 디자이너의 노동적 관점에서 본 남자 머리와 여자 머리의 어떤 머리가 더 헤어 디자이너한테 쉽게 할 수 있는 머리인가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천 마음으로 만드는 머리 류랑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